IT 수다 삼천포 토킹쇼 238회 2부 돌아왔습니다. 2부는 지난주에 저희 박성훈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깔려있을 서비스인데요. 바로 전자지갑입니다. 그 전자지갑 중에서도 얍. 오늘은 얍 개발사 분들을 모시고 저희 인터뷰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 이 인터뷰 시간 중에 가장 많으신 분들이 저희 작업실에 찾으셨어요. 네. 벌써 5분이세요. 네. 방청객만 3분이세요. 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이거 사람이 많아도 어색하군요. 얍이 제가 알기로는 페이를 거꾸로 쓴 거라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게스트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팝콘의 조민수 부사장님, 그리고 12시의 김동욱 부사장님. 자세한 소개는 직접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팝콘의 전략 운영 부문을 맡고 있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12시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얍 하면은 이제 전자 지갑 서비스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요거를 깔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알람도 자동으로 뜨고 할인도 해주고 멤버십 포인트도 적립해주고 심지어 쿠폰까지 챙겨준다. 뭐 요렇게 요약이 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얍을 아이팝콘과 12시에서 이제 손을 잡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각 사의 역할을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제가 아이팝콘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얍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기까지는 그 전에 12시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그 12시라는 앱은 이따 김동욱 부사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소상공인 내지는 개별 조그만 그 매장 브랜드에 그 쿠폰을 해주는 그 위치 기반으로 쿠폰을 제공해 주는 그런 앱이었는데 우리 아이팝콘에서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었어요. 기존에 멤버십 솔루션, 멤버십의 각 사들의 멤버십들을 모아서 제휴하고 또 그 유수의 그 전자지갑 회사에 그걸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 비콘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 고주파 비콘을 통해서 그 고객의 매장 위치, 고객의 현재 위치와 접목해서 고객의 혜택을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스탬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12시의 앱과 기존의 12시 앱과 만나면 훨씬 더 고객들한테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실시간으로 줄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팝콘에서는 그런 솔루션들을 그 12시에 연동을 시켜서 함께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2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2시는 네이버에서 만든 모바일 전문사 캠프 모바일이라는 곳에서 12시라는 이름의 그런 그 서비스를 2013년도에 하고 있던 회사였고요. 2013년 말에 캠프 모바일로부터 분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12시 그 회사는 그 네이버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B2C 서비스를 주로 많이 해오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에 좀 더 경쟁력이 있던 회사였다면 아이팝콘은 이제 B2B 쪽에 강점이 있으신 그래서 많은 제휴사들의 멤버십 솔루션을 제공하시고 운영하시고 거기에 더 이어서 이제 그 비콘 서비스까지도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제공을 하시는 그런데 그 장점이 있으신 회사라
저희가 이제 그 전략적 투자사로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됐고요. 그래서 야비라는 서비스에 저희가 가진 그런 그 서비스를 사용자를 바라보면서 만드는 그런 역할과 그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뒷단에 이제 기업들을 잘 연결하는 역할들을 접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는 사명을 지을 때 이 시간이 유행인가 봐요. 저희 1월에 스폰서가 433이 있어요. 4시 33분. 예, 모바일 게임사가 있고 11번가의 소셜 커머스가 또 쇼킹딜 11시인가? 11시. 예, 그게 있죠. 12시. 창업 결심을 12시에 하셔서 12시인가요? 저희가 이제 12시라는 서비스를 할 때는 처음에는 그 정오에 그날 쓸 수 있는 쿠폰이 이렇게 새로 갱신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날 쓸 수 있는 쿠폰을 12시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비스명으로 12시를 지었었는데 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멋있는 이름을 막 그 아이디에이션을 이제 그 멤버들끼리 논의를 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나가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아마 12시라는 건 없어질 거다. 그러면 사명으로라도 남겨놓자라고 해서 이제 주식회사 12시라고 하는 되게 좀 어색한 이제 회사명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네. 네. 말해놓고 나니까 이거 기사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괜찮은데요? 시간으로 이름 짓는 회사들 해가지고. 네. 아이팝콘도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팝콘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콘 솔루션을 이제 핵심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핵심 솔루션으로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고요. 이따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릴게요. 비콘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찾아봤더니 봉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떤 신호체계. 봉화요? 네, 봉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쪽 IT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신호 발생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콘이 그렇게 고유 명사, 보통 명사인데 이제 애플에서 BLE 기반의 그 주파수 신호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서 아이비콘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객의 위치와 매장 위치를 서로 어떤 신호를 발생시켜서 그걸 매칭시켜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비콘에다가 이제 모바일 앱 기반으로 팝업,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려준다, 팝업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팝콘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톡톡 튀는 팝콘도 함께 연상이 되고 그래서 아이팝콘이라고 회사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중간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얍을 깔고서 예를 들어 무슨 편의점을 앞을 지나가는데 띵동 하고 떠서 보니 요 편의점에서 뭘 사면 얼마 할인 요런 게 뜬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의 핸드폰과 그 편의점에 있는 어떤 단말기가 서로 소통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편의점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콘, 저희는 그거 이름을 팝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팝콘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 매장 안에다가. 그러면 고객이 휴대폰을 그 앱을 깐 고객이 휴대폰을 가지고 지나가거나 매장에 들어섰을 때 그 팝콘에서 보내는 신호를 감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서 반응을 해서 이 고객이 어느 매장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고객에 맞는 고객에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쿠폰이든 멤버십이든 페이먼트 수단이든 혜택들을 띄워주게 되는 거죠. 알람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게 개인별 맞춤형으로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개인별로 그렇게 퍼스널라이제이션 돼 있는 그런 쿠폰들을 보내주기에는 저희가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구현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원래 쉬운 질문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원래 순서로 돌아와서요. 일단 전자지갑 하면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신문 잘 안 보거든요. 야, 이렇게 디스를 해.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했으면 더 많이 봤을 텐데 이 전자지갑을 좀 이렇게 유혹 당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혹을 당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 대답을 하기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전자지갑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죠. 그리고 야비 전자지갑이라고 가급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은 지갑의 역할의 일부를 이제 대체하고 싶은 건 맞고요. 저희가 이제 뭐 O2O, 뭐 전자지갑, 뭐 월렛 이런 거는 실은 이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리 되게 이제 화두가 되는 주제인데요.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다 컴퓨터는 뭔가 큰 이제 데스크탑이나 PC에서 뭔가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접속을 해서 보는 그런 서비스였다면 이제 몇 년 전부터 누구나 다 들고 다니기 시작한 스마트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와이어리스 환경에서 내가 이제 인터넷망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들을 보는 영역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의 소비 활동을 하는 곳,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불 행위를 하는, 내가 재화를 구매하건 서비스를 받건 지불 구매를 하는 활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시점에 우리는 늘 그 지갑을 써왔던 거죠. 근데 그런 소비 활동에 스마트폰이 일부 이렇게 관여를 함으로써 온라인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내가 뭐 혜택을 누리든 뭔가 포인트를 적립을 하든 더 나아가서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씩 할 수 있게 되면서 지갑의 일부 기능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대상이 되는 그 오프라인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볼륨이 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파일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일부러 지갑을 이렇게 꺼내놨거든요. 네. 지갑이 좀 작아졌어요. 전에는 장지갑을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은 뭐 휴대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명함 지갑 같은 데서 넣고 다니는데 제 지갑 속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뭐 현금도 조금 몇만 원 들어있고 신용카드 들어있고 또 명함도 좀 들어있네요. 그리고 그 신분증도 들어있고 또 멤버십 카드도 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카드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이게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와가지고 스마트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이렇게 보면은 골고루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명함 주소록에 명함 대신에 주소록도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그 결제 수단들도 좀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멤버십 카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지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별도로 모아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앱을 따로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 이동통신사들이 그 피처폰에다가 그 결제 수단을 넣고 싶어서 모바일 페이먼트 뭐 그런 서비스들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쿠폰, 동네 쿠폰부터 해가지고 뭐 스탬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얍 서비스가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지갑이라는 말들이 그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아주 간단하게 내가 얍을 깔면 어떠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나? 대표적인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얍을 깔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편의점을 가신다거나 뭐 백화점, 마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네에 조그만한 가게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제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제휴선을 계속 넓혀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소비를 하는 곳에서 여기서 쓸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지를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발견한 혜택을 소비하는 시점에 쉽게 제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앱을 운영하면서 CS를 받다 보면 저희 동네에는 얍을 쓸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라는 그런 CS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멀리 남원에서도 막 컴플레인을 주시고요. 이렇게 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지방 광역시에서 이런 의견들을 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수도권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한 곳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얍을 설치를 하시고 내 주변을 한번 쑥 둘러보시면 얍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가던 곳, 여기에서 이런 혜택이 있었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얍을 이제 계속 잘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깔아놓으면은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우선 깔아놓으시면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게 돼요. 저절로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푸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워낙 그런 푸시가 많이 오니까 나는 내가 필요할 때 구동을 시켜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푸시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구동을 하실 때 확인하시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대가 이 젊음의 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리인데 클럽도 되나요? 제가 클럽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있다고 그러네요. 네. 진짜요? 홍대 클럽인지 확인 안 되는데 클럽이 오. 의외의 지점들이 많아요. 없을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된다. 요거를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요런 것도 된다. 돌발 질문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질문 리스트에 없던 질문.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걸 믿으셨어요? 이 정도 질문 갖고 1시간 얘기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저희가 있을 법한 혜택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서비스가 지금 질문하신 걸로 보면 좀 재미가 없나 싶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쿠폰 서비스라는 게 세상에 처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많은 쿠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느꼈던 문제점은 너무 쿠폰이 짜친 게 많아요. 짜치다. 짜친. 전문 용어 나왔네. 네. 이게 그냥 쿠폰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쿠폰. 그래서 제 생각나는 이런 거 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식전빵을 무료로 주겠다. 네. 식전빵은 다 주죠. 그렇죠. 고깃집인데 사이다 한 병을 주겠다. 그거는 말만 잘하면 몇만 원짜리 고기를 시키는데 1,000원짜리 사이다를 안 주겠습니까? 이제 이런 쿠폰은 그냥 사용자를 우롱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해서 얍은 12시 때부터 쿠폰 가이드라인 같은 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사용자가 느끼기에 이 정도면 괜찮네 싶은 이제 수준을 좀 엄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쿠폰도 있다 하면 되게 혜택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네. 반값 할인, 1+1,
이런 류의 혜택들도 있고요. 지금 방청객이 지금 제보를 해주셨는데 혜택이 너무 커서 놀라고 있는. 뭐지? 막 이런. 혜택은 큰데 글씨가 작아가지고요. 예. 아니, 당구장의 결제 금액 20% 할인. 오, 당구장도 돼요? 요거 저희 그 타겟이 20대, 40대 직장인 남성분들. 네. 당구장 할인. 요런 게 있네요. 소극장 반값, 메이크업 30% 할인. 이런 것들이 좀 특색 있는 쿠폰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롱 한다고 하셨는데 네. OK 캐시백이 딱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세요. 네. 저는 이제 기름을 한번 넣으면 저는 이제 자주 들르는 게 싫어서 한 10만 원씩 넣거든요. 근데 SK가 워낙 많잖아요.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OK 캐시백을 같이 주는데 10만 원 넣어도 이게 그들 말로는 0.5%라고 하는데 0.5%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립 포인트를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 같기도 하고 그래도 0.5%라도 이거 챙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비굴합니다, 하여튼. 이게 좀 애매해요, 그게. 안 받자니 좀 섭섭하고, 받자니 쓸데없고.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GS 칼텍스를 가도 되는데, 그 0.5% 때문에 깨름칙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OK 캐시백은 소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롱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좀 가끔 좀 SF적인 질문을 드려요, 제가. 얍도 이 서비스 특성상 그런 게 퍼뜩 떠오르는데, 만약에 그럼 경찰이나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 왔어요. 우리 지금 안산 인질범을 잡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도주를 했는데, 얍을 그 비콘을 써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람이 오면 바로 알려달라.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알려주면 회사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이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잖아요. 예. 우리는 언론 표현의 자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바일 활동의 자유를 표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술적으로는 그럼 가능한 건가요? 우선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런 요청이 오면 그냥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우선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이서구 대표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예. SF 질문 잠시 후에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얍 보도 자료를 보니까 큐레이션과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다. 요거는 업주들을 좀 이제 좀 더 포섭하기 위한 표현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이게 이제 타겟 마케팅, 이미 우리가 마케팅론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 STP 전략에 의한 이제 타겟 마케팅, 세그멘테이션 하고. 근데 이거랑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널라이제이션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려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타겟팅은 어떤 그룹 타겟팅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휴하고 있는 제휴 회사 유통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그 매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20대, 30대 남성, 여성 이런 정도로 해서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각각의 타겟에 맞는 그 쿠폰을 적절히 알려준다면 그것이 이제 큐레이션의 그런 그 역할 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얍에 입점을 하시는 점주분들께서는 이제 계속 그 고객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자주 오시는 손님대로 뭔가 감사의 그런 표현을 하고 싶고, 오셨다가 뜸해지신 분들은 또 왜 뜸하신가, 한 번쯤 다시 오시면 더 서비스를 자대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니즈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니즈를 불특정 다수에게 다 동일한 메시지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는 되게 이제 비효율적이고, 그걸 제공해주는 업주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싶어요. 이분이 뭐 굉장히 여러 번 그 자주 방문을 해주신 분이라면 이렇게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혹은 뭐 특정 기념일이 됐는데 한 번쯤 이 정도 혜택을 드리면서 한 번쯤 오시라고 초대를 하고 싶어요. 혹은 뭐 이분은 잘 오시다가 안 오시는데 뭐 이사를 가셨나? 한 번 더 오시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 또 골라서 그런 혜택을 드리고 싶은 니즈가 있으세요. 그분들도 짜친 쿠폰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처럼 찍어서 막 몇천 부씩 뿌려야 되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골라서 보낼 수 있고, 그 대상이 정말 내가 투자할 만한 곳이다라고 하면 혜택을 높일 수 있고, 업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솔루션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 온 지 한 달 이상 되신 분들, 뭐 생일이신 분들, 뭐 20대 여자, 뭐 10번 이상 오신 분, 이렇게 이제 대상을 타겟팅을 하고 그분들에게 메시지 혹은 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 얍을 깐 소비자가 물건을 이제 살 때 얍으로 할인도 받고 적립도 받는데 얍 자체로는 결제를 할 수는 없나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소셜 쿠폰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하는 쿠폰도 예, 있고 본인들이 사서 사용하는 쿠폰도 있고,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사실 온라인 구매, 온라인 결제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기존에 온라인 쇼핑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차별화가 되려면 정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내가 20%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럼 80%는 내가 뭘 내더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낸다든지 현금을 낸다든지 그럼 내 지갑을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얍 안에는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뭐 카드 번호 넣고 뭐 유효기간 넣고 하는 그런 온라인 구매 말고 오프라인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우리가 같이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결제로도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또 체크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 황비홍과 마르쿠스가 스파르타 남아있사옵니다. 우와, 이 파티 뭐야?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지. 시대의 영웅들이 함께한다. 영웅 포카카오. 이 PD, 맥북 어디 갔어? 오늘 가방에 넣고 오는데, 가방이 이게 줄이 풀린 거야. 그래서 지하철에서 떨어졌거든요?
작살이 나버렸네? 참. 작살났어? 예. 어휴. 아, 짜증나. 아이 무슨 IT 전문 팟캐스트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챙겨. 가방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썼나 봐. 줄이 좀 헐거워진 것 같아요. 좀 겁나 좋은 거 하나 장만을 해야 되는데 뭐 추천해 줄 만한 거 없어요? 아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타거스 거 사. 타거스. 기아 타이거스 아니고 타거스. 아니 또 무슨 또 실없는 소리야. 그럴까 봐요. 그 지난번에 이혁준 대표님 한번 나왔을 때 이야기 들었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좋고 아주 찔겨. 그렇군요. 이혁준 대표님 뭐 좋은 거 없어요? 좀 좋은 거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PD님은 아무래도 자주 이동을 하시니까 내구성도 좀 좋아야 될 거고 착용감도 좀 편해하셔야 될 거고요. 또 가격도 아무래도 저렴해야 좋아하실 테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T1211 모델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그런 가칭 얍 포인트 이런 게 있어야 좀 더 마진이 커지지 않을까.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의 그 서비스 구조는 이 앱 안에 있는 커머스 자체에서 수익을 볼 생각이 없고요.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하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외부 제휴사들과 연동하고 연계해서 고객들이 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게 현재 저희의 의도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마진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마진조차도 고객들한테 혜택을 더 얹어서 드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의 비즈니스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궁금하네.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알고 계신 거죠? 조부사님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점주분들 입장에서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항상 점주분들의 어떤 불만이 꽤 있었었어요. 심지어 저희도 그걸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시켜 먹으면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저기 전화번호로 그냥 전화 주세요 그러시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그 팝콘 단말기나 이런 거를 자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불편함 같은 건 없나요? 기본적으로 원하시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 자체는 저희 자산이죠. 저희가 해드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한번 써보시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요 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멀리 봐야 저희 비즈니스는 조금 멀리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얍 영업팀 입장에서 영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물이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어떤 거부감 있는 중장년 또 점주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장사 안 해보셨죠? 전국인데? 공식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점주분들을 만나 보시면요, 점주분들이 이렇게 막 주방에서 일하시고 막 계산하시고 바쁘신 것 같아도 늘 손님들이 뭘 하는지를 보세요. 근데 당장 저희들만 해도 음식점을 간다거나 뭔가 이런 소비 활동을 하는 곳에 가면 틈만 나면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메시지도 주고 받아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그런 그 사용자, 그러니까 손님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들도 참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가게를 해보시면
뭐 좋다고 갖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래 요즘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보면 다 휴대폰을 쳐다보는데 휴대폰으로 신문물로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오픈 마인드는 늘 있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오픈 마인드를 활짝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기간 동안 무료로 혹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만족도 수치가 좀 있나요? 테스트 기간 종료하고 나서 이제 만족도라는 게 이제 네. 재계약률 이런 걸로 네,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야분 12시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업주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 재계약률이 그 해지를 하는 사유보다는 워낙 그 자영업의 이 산업이 되게 힘들어서 폐업에 의한 그 해지가 많고요. 이제 그 비즈니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연장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브랜드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새는 그 빅뱅인가? 빅탑인가? 그 시럽 빅뱅의 탑. 빅뱅의 탑이에요? 네. 빅탑이 아니고. 저도 그쪽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뭐 자주 나오더라고요. 뭐 발음도 뭐 이러면서 이 시럽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브랜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점유율이나 뭐 인지도, 뭐 가입자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얍은 아리따운 외국 여인이 그 수영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는 기억이 나요. 네. 많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그 뭐 시럽이라고 하는 그 이제 SK 플래닛의 대표 서비스와 경쟁 관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네. 되게 고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오픈한 지 이제 반년이 좀 넘어가는 신생 서비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전체 그 이제 앱 설치 사용자 수는 한 300만을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럽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이 넘은 지 꽤 됐고요. 네. 이제 그 주력 그 멤버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5대 멤버십을 포함한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가 강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층이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시럽과 경쟁을 한다, 뭐 그래서 뭐 시럽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서비스와 저희만의 이제 사용자들을 만족시켜서 성장을 하는 게 목표죠. 시럽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시는데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시럽은 보니까 저는 KT 통신사를 쓰는데 네.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깐 기억이 없는데 KT인데도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물며 SKT면은 당연히 깔려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SK 플래닛이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깔려 있고요. 예. 글쎄 KT 폰에 그게 프리로딩이라고 하는데 미리 깔려 있는 걸 이제 프리로딩 내지는 임베딩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제 KT 같은 경우는 미리 임베딩 되는 그런 그 앱들을 이제
돈을 주면 네, 서점에 깔아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000만이 넘은 것 같은데 쉽게 얍은 어떻게 뭐 이런 인베딩 이런 예. 거와는 좀 거리가 뭔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사용자들 중심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의 그 이용자 분들의 그 혜택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프리로딩이나 인베딩 돼 있는 경우는 사실은 실제보다는 많이 부풀려진 그런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세일즈 프로모션의 마케팅의 방식을 좀 달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깔려 있는 건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이거. 예전엔 그랬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문제가 돼서 요즘은 다 지워지는 것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은 프리로드도 실제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 용량도 잡아먹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설치를 할 수 있는 링크만 달고 출시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뭐 공정거래법 이런 쪽에 좀 저촉되고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불공정한데 이거? 그건 저희 돈 내면 해준다는데 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SKT는 네. 자기네 그 자회사잖아요.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도 사실은 벤처거든요. 예. 네,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불똥이 크게 튑니다. 네. 예. 시럽과 얍, 뭐 이렇게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좀 잘 따져보면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요 부분 좀 상세히 좀 알려주시죠. 뭐가 다르고 네. 얍이 이런 부분이 훨씬 낫다. 우선 크게 다른 점은 이제 시럽의 그 태생은 이제 스마트 월렛이라고 불리우던 네. 그런 그 멤버십 기반의 서비스여서 이렇게 멤버십 카드들이 많이 제휴가 되어서 담겨져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카드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주로 자주 가서 쓰는 그런 멤버십들이 다 시럽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시럽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멤버십 카드를 써야 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시럽을 꺼내서 해당 멤버십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혜택도 받으시고 뭐 적립도 하시고 하시는데 쓰시고 계신 그런 서비스고요. 저희는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는 뭐 매장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쓸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새로운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게 대기업에서 하는 건가? 이거 뭐 새로 생긴 무슨 뭐 프랜차이즈인가? 싶을 때 내가 그걸 공부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런 멤버십을 다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데였구나 라는 거를 다 확인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좀 개념이 좀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둘 다 깔아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얍에 보면 한 5만여 개의 그 매장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여 개 이상인가요? 네? 더 많이 늘었습니다. 7만 개, 7만 개의 그 매장이 있고 또 쿠폰 숫자가 한 10,000개 이상의 쿠폰이 깔려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 하나하나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랜차이즈의 무슨 점 하나하나의 그 매장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고객의 위치 기반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진행자님이 어떤 세븐일레븐에 가셨다 이거예요. 편의점에. 그럼 세븐일레븐 뭐 홍대점 갔으면 그 홍대점에서 어떤 멤버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븐일레븐에 어떤 멤버십 있는 거 아십니까?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이통사 할인 네.
예. 예.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멤버십 카드가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자 지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플라스틱 지갑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세븐일레븐에 갔을 때 보통 뭐 유명 제과점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아, 나 이 카드 여기서 예, 쓰고 예. 할인받아야지 또는 적립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무슨 멤버십이 있는지조차도. 근데 이제 저희 앱을 가지고 이제 딱 가시면 그 세븐일레븐은 사실은 롯데 멤버십 카드가 적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점포에 가면은 그 점주님이 롯데 멤버십 되니까 롯데 멤버십 카드 있으시면 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점원들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앱을 이용하시는 분은 봤을 때 이 점포에서 쓸 수 있는 쿠폰 쿠폰도 매장별로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매장별로 사용이 되는 매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브랜드 기준이 아니라 매장 기준으로 그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거기서 보여주고 또 멤버십도 잘 모르는 멤버십일지라도 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을 보여주고 또 이제 작은 점포 같은 경우는 멤버십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스탬프가 있죠. 과거에는 이제 종이 스탬프를 찍었습니다만은 뭐 동네 미용실 같은데 요즘은 저희가 디지털 스탬프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스탬프를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없어도 나 이걸 쓸래요 보면은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결제 수단도 모바일 결제 수단을 보면은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가맹점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요것만 되고 저기서는 저것만 되고 그러면 사실 나는 이 결제 수단을 쓰기 위해서 저 점포에 가서 반드시 쓸 거야. 이런 고객분들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뭐 되는 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결제 수단을 보여줍니다. 그 페이지에서. 그래서 결국은 고객분들이 아, 여기서는 이걸 쓰면 혜택이 나한테 온다. 멤버십 혜택이 있다. 뭐 결제 수단도 이걸 쓰면 나한테 더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얍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시럽에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 써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SK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여기에도 그 멤버십이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그 요즘은 셀프가 많지만 아직도 셀프 아닌 곳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결제랑 여기 적립해 주세요 하고 전화기를 같이 주거든요. 근데 갔을 때 전화기와 올 때 전화기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손에 기름이 많이 묻으니까 전화기 액정이 좀 이제 기름이 살짝 묻고 그 한동안 기름 냄새가 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SK 그래서 전용 주유 카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럽에서. 그래서 아 이제는 이게 모바일 카드도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구나 하고 바로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아줌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뭘 또 적어서 어디 뭐 방문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럼 결국 그 오프라인에서 만든 거랑 똑같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시럽을 별로 이제 잘 안 쓰게 됐다는 그런 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얍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 디지털 스탬프 되게 땡기네요. 네. 디지털 혹시 보셨나요? 네, 보기만 했습니다. 네. 아, 오늘 가지고 올 걸 그걸 안 가지고 왔네요. 깜빡 잊었네요. 스탬프를 가지고 올 걸 그랬네요. 디지털인데 스탬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스탬프가 있어요. 이게 마치 그 주차 도장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걸 드리면 그 휴대폰의 액정에다가 그냥 꾹 누릅니다. 그러면 그 앱이 떠가지고 그 스탬프가 찍힙니다. 아주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 찍을 때마다 그 스탬프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그 스탬프가 뭐 10개면 10개 이게 꽉 차면은 또 이거 사용하겠냐고 또 물어봅니다. 저희 그
동네 커피숍 가거나 하면 이렇게 10번 모으면 한 잔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갈 때마다 나눠주는데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잘 안 모으시죠. 그쵸. 예. 이제 그런 걸 지갑에 넣고 다니고 챙기지 않아도 이제 그 얍 안에 이제 도장을 찍어놓고 다음에 그 매장 가서 심지어 내가 여기서 도장을 찍었던 걸 잊어먹었더라도 네. 그 매장에서 뭘 쓸 수 있지라고 하면 너 지난번에 찍은 도장 3개까지 있었어라고 제시를 해주고 오늘은 뭐 무슨 메뉴가 30% 할인이네 그 쿠폰 제시하면서 혜택을 받고 또 추가 적립도 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얍만 설치를 해서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시면 계속 그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남자들은 보통 커피숍 가면 2-3명 가잖아요. 네. 그럼 2-3개를 받죠. 네. 그럼 10번을 가도 결국 2-3개죠. 맨날 버리니까. 그쵸. 맨날 새롭죠. 예. 그럼 모아놨으면 2-3잔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얍을 깔면 저절로 챙겨준다. 예. 자, 얍도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요즘 IT, 모바일, 이런 쪽에서 핀테크가 굉장히 지금 대세인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요즘 그 언론에서 굉장히 핀테크가 화두가 돼 있고, 왜냐하면 이 커머스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결제죠. 결제인데 사실 핀테크도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금융 전반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적금을 분다든지 온라인에서 보험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핀테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촌 그 조카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네. 과거에는 선물 사서 주고 그랬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10만 원, 통장 3년짜리 통장을 내가 10만 원 딱 넣어가지고 통장을 선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규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 또 보험 하나를 가입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불입을 해라. 내가 1년에 1,000만 원 상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원, 2,000원입니다. 그런 거 선물해주면 굉장히 알차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가입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핀테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그 간편 결제 때문에 외국에서는 아마존이나 페이팔이나 알리페이나 또 그 텐페이 이런 외국에서는 그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 결제가 많았어요. 네, 결제 수단을 등록을 해놓고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정부에서 국민을 사랑하니까 국민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금융 사고도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왔을 때 글로벌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나 자생력이 미처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저희가 이거는 저희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전자지갑 분야 또 쿠폰 분야 이런 데서는 커머스 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럼 커머스는 반드시 결제가 있어야 되고 그 결제에서는 고객들이 가장 편안한 그런 결제 수단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핀테크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 보완적인 그 부분이 전제가 되는 범위 하에서 그 편안한 편리한 결제 수단들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얍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그런 어떤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좀 뚫려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안 뚫려 있습니다. 왜 이쪽을 안 하셨어요? 미처 거기까지 가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제 철도, 항공 이런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뭔가 프로모션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실 니즈들이 있을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난주에 네. 도로공사에서도 이제는 신용카드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도로공사도 한번 접촉을 해주시면 저변이 후딱 늘지 않을까. 네. 일단 도로공사에서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네. 좀 이렇게 저희 같은 앱들한테 네.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휴게소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많은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사실은 그런 고객들의 혜택으로부터 많이 격리되어 있는 상권임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저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네, 고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살짝 그들은 좀 니즈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뜨내기 장사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고객들은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철저히 고객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자, 저는 아까 이제 요 페이 얍 그 방식을 들으면서 조금 우려되는 게 어떤 보안 문제였거든요. 이런 개인 정보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보안 문제는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 결제 솔루션을 현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파트너들 사이의 결제 수단과 결제 솔루션들을 저희 앱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는데 저희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저희 자체적인 어떤 보안뿐만 아니라 결제 솔루션 또 외부 그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그 여러 가지 그 기준, 국내 기준과 규제와 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너무 많은 그 결제 수단들로 인해서 고객들이 더 혼돈을 일으키는 거를 저희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결제 수단들을 충분히 고객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SF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미래의 얍이나 실업의 형태가 궁금한데 지금은 스마트폰 기반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도 언젠가는 밀리지 않겠어요? 뭔가에? 그래서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은 이제는 홍채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얼핏 생각을 해봤는데 두 부사장님은 어떻게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 아직 홍채까지 생각은 못 해봤고요.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산업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브로드밴드를 기반으로 인터넷 산업이라는 게 이제 확산이 된 시기를 보면 10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는 데에 IT 쪽은 한 10년의 이런 기간이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앞으로 저희는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 이 기간 동안에 좀 스마트폰 기반으로 사용자의 소비 생활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잠깐 SF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보행자들을 위한 신발 내비게이션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신발 등에 발등에 그 신발의 그 등에다가 그 보행자용 내비게이션 스크린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얍이 거기서 구동을 하는 거죠. 나 오늘 어디에 있는 파스타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가 이제 할인이 많이 된다.
딱 입력하면 신발이 가라는 대로 그 발걸음 닿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집으로 인도하는 거죠. 마치 과거에 김유신 장군이 그 말등에 타가지고 누구 집에 갔던 것처럼. 아마 그 결국은 지금 디렉션이 IT 디렉션이 트렌드가 결국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휴대폰을 들고 갔지만 웨어러블 워치도 생기고 이제 글라스도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될 텐데 결국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우선적으로는 접목 방향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우리의 신체를 활용한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접목이 돼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과가 라식 말고도 그걸로도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신발 신고 가다가 축구공이 날라오면 어떡하냐? 차야 되나요? 그 보험을 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건 조금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우리 EPD랑 핀테크 특집을 할 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호언장담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5년 안에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 중국의 무슨 중국 무슨 상업은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각 국가를 대표하는 은행들이 애플의 자리를 다 내줄 것이다. 그래서 애플과 같은 모바일 회사들이 이제는 핀테크를 하면서 어떤 사이버 세상에서 굴릴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은행까지 다 먹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어요. 두 분은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핀테크나 이런 분야가 너무 곽광을 받다 보니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금융권이나 카드사나 이런 쪽에서 얍에 대한 어떤 궁금증 아니면 침을 흘리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레이더에 좀 포착되고 이런 게 있나요? 아직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결국 얍에 대한 관심, 표명 그건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금 현재 카카오도 금융권과 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오픈했고 그런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아마 시도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업계의 관심사일 것 같고요. 문제는 국내의 금융권들이 그거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들은 늘 그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인터넷 뱅킹도 잘 안 하잖아요. 모바일 뱅킹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모바일에서 다 조회도 되고 이체도 되고. 네. 어차피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애플 은행까지 생각을 한 건데, 두 사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하시면은 그런 모르겠어요. 이게 낭봉가 모르겠는데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알리바바는 자체적인 이제 선불 알리페이라는 그 결제 수단이 있는데 선불 결제 수단이거든요.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건데 거기다 충전을 해놓으면은 이자 시중은행 이자보다 더 쳐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물건도 결제하지만 나중에 환불을 받을 때. 그러면 그 이유는 그걸 가지고 파생 상품에서 운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리페이 자체가 금융기관처럼 운영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파트너 그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앞으로 미래도 결국은 그 고객 유저 파워를 누가 얼마만큼 다 확보하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르면 5년 뒤에 두 분은 이 부사장, 뭐 사장, 대표가 아니라 은행장 명함을 갖고 다니지 않으실까?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자지갑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는 스테크 쪽으로 넘어가서 이 두 분들께서 이제 전자지갑 특히 서비스에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분씩 좀 말씀을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그런 주제로 준비한 건 아닌데 저희 이 이제 그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그 청취자분들께서 얍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작은 업체들이 좀 열심히 만드는 앱들을 한 번씩 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 앱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서 이렇게 사용자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뒤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서부터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인력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앱을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면 저희 얍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12시나 알파콘을 포함해서 저희 산업이 좀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이제 급부상했던 화두가 O2O 커머스죠. 예.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반대로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는 용어까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이 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경계도 모호해지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소셜 쿠폰, 소셜 마케팅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상당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얍도 고객의 편의나 그 혜택 중심의 온라인, 모바일 중심을 모바일의 정보들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연계를 해서 고객들한테 더 큰 혜택,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백 스트리밍 포함해서 보통 저희가 한 편당 한 10만 분 정도 와우.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 나가서 이번에 내가 정말 감동받았다. 그러면 단박에 10만 명이 회원이 증가할 것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그럼 패널 탓이네요. 오늘 증가 안 하면 오늘 패널 탓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두 분 누추한 이 홍대 녹음실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